헤어진 상대를 진정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면 를 존중해라. 그것부터 시작이다. 안녕하세요. 마인드위브 연애상담소 위브입니다. 연애할 때는 너무나 다정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단호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서 매달려도 보고 설득을 해보기도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더 냉정하고 차갑게 선을 긋곤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겪게 되면 본능적으로 체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다 식은 거구나. 이젠 진짜 끝이구나. 저도 그 비수가 꽂히는 말을 들어본 사람으로서 정말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대의 그 단호한 반응이 그게 정말 마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나오는 걸까요? 아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대가 보이는 단호함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대와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헤어진 그날에 멈춰 계신 분이라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단호한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면 꼭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헤어질 때나 당신이 상대를 붙잡았을 때 상대가 냉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사실 아주 흔한 상황이에요. 뭔가 특별하다거나 재회가 유독 어렵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재회에 성공한 수많은 커플들도 자주 겪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헤어진 후에 당신의 매달림 한두 번 만에 마음을 돌리는 상황이 훨씬 더 나오기 힘든 경우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부터 헤어지기 전까지 기간 중에 가장 잔인하면서도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무거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오래 고민했겠어요. 몇 번이고 되뇌어보고 고심한 끝에 내린 결정일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고작 감정 섞인 말 몇 마디에 바꿔버린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근데 상담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마음이라면 정말 마음이 다 식었거나 이미 정리가 다 된 게 아닐까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릴 만큼 큰 잘못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는 당연히 예외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혹시 진짜 마음이 완전히 다 식었거나 정리가 아예 끝난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를 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별다른 해명 없이 그냥 침묵하거나 아니면 아주 완곡하고 친절하게 거절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 내가 부족해서 그래.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나랑은 안 맞나 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상대 입에서 너랑 절대, 너랑 죽어도, 너랑 다시는 안 만날 거야. 이런 강한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완전히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오늘부터 죽어도 술 안 마신다. 나 이제 진짜 절대 야식 안 먹어. 이게 술과 야식에 대한 욕구가 완전히 사라져서 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흔들릴 걸 스스로도 아니까 강하게 다짐을 하는 거란 말이죠. 상대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자꾸 신경 쓰이고 자꾸 거슬리고 이러다 보면 또다시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스스로가 너무 잘 아니까 다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런 상대의 마음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마음가짐부터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많이 참고를 했던 작가 겸 코치 한 명이 있어요. 매튜 허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재회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헤어진 상대를 진정으로 다시 만나고 싶다면 상대방의 논리를 존중해라. 그것부터 시작이다. 여러분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매달리고 설득하는 행동들은 모두 상대가 내린 결정을 부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결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더 강하게 방어하고 밀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오랜 시간 고민하고 힘들게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상대의 마음을 돌리고자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뜻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대로 여러분이 그 결정을 그대로 인정해버리면 상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억지로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관계를 다시 풀어나갈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점인 거예요. 그래야 상대의 방어 기제를 조금이라도 낮춰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더라도 지금 당장은 상대의 결정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니 적어도 이별 자체를 계속 부정하면서 맞서 싸우는 상태에서는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던 언제 어떻게 연락을 하던 상대는 계속 경계하고 방어적인 상태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 다음으로는 행동할 차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이별의 원인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겁니다. 상대가 헤어짐을 결정한 이유는 당신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에요. 이건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당신과 만나는 동안 계속 참고 기대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하다가 생긴 결과입니다. 그냥 갑자기 든 감정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확신이라고요. 당연히 한순간에 뒤집힐 결정이 아니겠죠. 필연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느냐는 사실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만난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연락 없이 거리를 두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뭐 지금 장문의 메시지나 전화, 만남을 요구한다거나 욕 이런 거 할 생각이었다면 제발 하지 마시고요. 이미 해버렸다면 부담 줘서 미안하고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않겠다는 의사 밝히고 연락 끊으세요. 이런 걸 잘 끝낸 분들은 이제부터 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건 바뀔게, 고칠게 같은 감정적인 말로 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변화들로 깨야 되는 겁니다. 뭐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가 왜 힘들어 했는지, 내 행동들이나 내가 했던 말들 중에 문제는 뭐였는지, 상대가 진짜 바라던 것은 뭐였는지 이런 걸 천천히 생각해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공백기 동안 그게 충족되도록 행동이나 주변의 상황을 바꾸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사친 여사친 때문에 계속 싸웠다? 그럼 정리를 하시던 스스로 거리를 둬야겠죠. 아니면 술이 문제였다? 절주나 금주같이 실제 변화가 있어야 할 겁니다. 감정 기복이나 집착 때문에 상대가 지쳤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힘을 길러야겠죠.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다시 얼굴을 마주보는 기회가 생겼을 때 또는 연락이 닿았을 때 이별의 원인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는 본인마다 상황이 다를 테니까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는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에 뭐가 어떻게 달라졌느냐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의 단호한 확신을 흔드는 건 공백기라는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분의 변화예요. 자, 만약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또 흘렀고 그동안 스스로도 어느 정도 변화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먼저 연락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디테일한 타이밍이나 내용 같은 건 모두 다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고 핵심적인 부분만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공백기 이후에 하는 연락은요, 여러분이 어떤 명분을 넣어서 연락을 하더라도 상대 입장에서는 얘 아직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명분을 억지로 빼면 그게 더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가볍게 안부 인사 겸 요즘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다, 요즘 잘 지내냐 정도로만 가볍게 보내보는 겁니다.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럽겠죠. 하지만 어떤 큰 잘못을 했거나 해서 헤어진 경우에는 문자 내용을 저렇게 보내면 아니 이렇게 뻔뻔하게 연락을 한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런 경우라면 미안함이나 고마움을 한 번 더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을 작성을 하셔야겠죠. 사실 공백기 이후에 하는 연락은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연락의 목표는 당장 재회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반응을 체크하는 용도입니다. 그 반응에 따라 다음 행동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막 답장 온다고 해서 그동안 못했던 말들 다 쏟아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단호한 상대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물론 오늘 내용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뭔가 큰 잘못을 해서 해명이 필요한 경우라면 시간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최대한 빠르고 명확하게 해명부터 해야겠죠. 이것처럼 실제 현실에선 워낙 많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본인 상황에 맞는 솔루션이나 선택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누군가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솔직하게 다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진심이면 결국 통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죠. 실제로 그게 정답인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진심을 전하고 싶을수록 전략은 필요하다고요. 누군가는 솔직함이 가장 큰 무기이고 베스트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인간이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함만 들어있는 진심은요, 상대가 그 가치를 몰라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죠. 진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게 상대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 상대가 그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만약 혼자서 방향 잡기가 너무 어렵거나 이미 상황이 많이 꼬여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그때는 저희를 찾아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